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이 관용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죠. 관용은 결국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남을 짓밟고 차별하는 그런 혐오 세력까지 관용해야 되는가? 결국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관용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자, 이와 관련하여 자, 민준아, 방금 네가 한 그 고민이 바로 20세기 철학자 칼 포퍼가 제기했던 아주 유명한 관용의 역설의 핵심이야. 자, 그 사상의 뿌리는 18세기 사상가 볼테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볼테르는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광신도들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 자, 우리 칼 포퍼라고 하는 학자는 관용의 역설을 제시하는데, 이 관용의 역설은 결국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허용하게 되면 관용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 혐오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결국은 그러한 세력들이 이 관용이라는 가치를 훼손시켜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가치 자체가 파괴된다. 그래서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결국 관용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 이것이 관용의 역설입니다. 자, 이런 관용의 역설은 물론 칼 포퍼가 구체화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볼테르라고 하는 이 학자로부터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볼테르가 강조한 것은 일종의 이 종교적 관용이었는데, 한 국가에 그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그 다양한 종파의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종파가 무조건 옳고 나머지 종파는 무조건 옳지 않다. 그러니 그 옳은 특정 종파가 그렇지 않은 종파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광신도들의 관용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관용을 허용하게 되면 관용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맥락에서 무제한적 관용을 경계하고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 볼테르의 입장을 칼 포퍼라는 학자가 민주주의라는 이 맥락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씨앗을 물려받은 포퍼는 현대사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했어. 무제한적인 관용은 결국 관용 그 자체를 파괴한다. 따라서 불관용적인 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무제한적 관용이 관용을 잠식하지 않도록, 훼손시키지 않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포의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부드러운 도덕적 마음을 혐오 세력이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제도라는 강력하고 공식적인 틀로 굳혀버리는군요. 그럼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무제한적 관용으로부터 관용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자, 그러니까 도현이가 철학에서 현실 정책으로 아주 매끄럽게 잘 넘어가 주었네.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법은 역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드는 거야. 출신 국가,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었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법들은 혐오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짓밟는 그런 무제한적인 관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혐오와 차별로부터 관용의 가치를 온전히 확보하여 다름을 인정하는, 즉 공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제도적 장치를 앞서 언급드린 왈츠와 롤스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자, 그래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 자, 먼저 그래서 이 제한 외국인 처분법의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결국 이 법은 롤스가 강조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약속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경제적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비상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살펴본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면 이번에 다룰 부분 조금 더 특별하고 따뜻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랍니다. 이 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단순히 이들을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역시 우리와 이질적인 문화 패턴을 가진 그들이 고유한 문화 패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언어나 교육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복지를 돕고 그래서 그들의 인권과 평등을 확보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을 사회 제도적 시스템으로 확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관용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롤스와 왈저 역시 강조하고 있죠. 자, 선생님 그럼 이 법 덕분에 다문화 가족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아주 정확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적 협력의 사물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잖아. 이 법은 그러한 공정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배운 관용이 단순히 참아줌을 넘어 국가 시스템 속에서 제도화될 때 비로소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단다. 그래서 롤스 역시 정의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선천적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우리 왈저 역시 복합 평등을 통해서 다수의 경제적 힘이 소수의 복지나 교육의 영역을 침해하는 그러한 비극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롤스와 왈저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관용의 가치를 온전히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연아, 법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진짜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이 언어적 명령을 넘어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이것이 바로 관용의 제도화죠. 자, 일단 말이 안 통하면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 돕는 상담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자, 완벽해. 전국 곳곳에 설치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은 물론이고 반대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지.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다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배운 칸트의 말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관용의 제도화를 통해 현실에서 진짜로 실천하는 거네요. 선생님이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결론이야.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 관용의 제도화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다문화를 완성할 수 있단다. 자, 하윤이, 도연이, 민준이, 지구까지 모두가 우리 곁에 훌쩍 다가온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철학과 현실을 넘나들며 아주 깊이 고문해 주었네요. 자, 우리가 오늘 나온 토론의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다문화 사회는 위기이자 엄청난 기회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섞여 일상과 문화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리주의적인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다문화 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 밝은 면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국가 경쟁력 약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다문화라는 맥락에서 이 이주민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결국은 이것은 다문화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이 밝은 면을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공리주의적 시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었죠. 그들이 더 이상 사회 전체 이익 효용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내쫓거나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물건이나 부품처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칸트가 강조하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도덕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칸트가 강조하는 이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하는 인간 존엄성, 목적성 정식 역시 고려하여 그들이 사회 전체 이익 효용에 기여하든 기여하지 않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존중할 자세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도덕적인 이 태도는 도덕적 관점은 결국 도덕은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부족하다. 물론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기에 현실에서 그러한 도덕적 행동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실적 작동 가능성, 도덕적 관점을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도화다. 사회 시스템이다. 그래서 관용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이 관용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제도화를 하면서까지 확보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세력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진영의까지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용의 역설, 즉 무제한적 관용이 관용 그 자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관용의 역설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덕적 의무감이라는 단단한 뿌리와 국가가 세운 관용의 제도화라는 튼튼한 기둥이 온전히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화롭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라는 아름다운 집을 완성할 수 있는 셈이지. 자, 이상의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어떤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흐름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한 국가에서 공존을 해야 하는 다문화 사회의 맥락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밝은 면과 관련해서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 국가 경쟁력이 고령화로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 다문화라는 맥락에서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익과 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용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공유주의 관점에서 밝은 면도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창의적인 사고 패턴이 출현할 수 있다. 즉 사무의 문화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밝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문화 사회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차이가 차별로 변질되는 이 생각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중요한 가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인데, 이 관용을 그저 도덕적인 고의에 그쳐서는 현실적 작동 가능성이 부족하니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 제도화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가 롤스와 왈저였습니다. 물론 이 두 학자는 이 제도화를 강조했지만 그 제도라는 시스템이 설계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죠. 롤스는 정의의 원리를 통해서 그 제도를 설계하려고 하였고, 이 왈저는 복합평등을 통해서 제도를 설계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두 학자 모두 이 관용을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